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 TSMC의 CEO 웨이 저지아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상무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TSMC는 중국어로 타이지덴이라고 하는데 이제 메이지덴이 되고 있다면서 타이완인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웨이 저지아는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의 세계 칩 공장과 두 곳의 선진 패키징 공장, 그리고 R&D 센터를 건설해 미국에서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재앙이 되겠지만 TSMC의 이전으로 미국은 여전히 칩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을 보호해 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행정원장 쪼롱타이는 TSMC의 뿌리는 여전히 타이완에 있고 이는 산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이완 내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에 따라 타이완의 산업이 통째로 삼켜지고 있다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타이완의 대외 투자는 경제부 투자심의위를 거치하기 때문에 정황을 보면 이미 비밀리에 지들끼리 짬짬이로 심사를 마쳐놓고 대미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때문에 타이완 당국이 미국에 찍소리 못하고 호국 신산을 가져다 바쳤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타이완의 외교관 출신 시사평론가 찌에원즈는 차라리 타이완이 베이징에 다가가 양안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미국에 대항했다라면 TSMC가 통째로 미국에 먹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당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격 카드조차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TSMC가 타이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며 반도체 관련 산업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4%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TSMC가 사실상 거의 통째로 미국으로 이전하면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은 공동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시사평론가 왕상쯔는 타이완 TSMC의 기술, 제조, 연구시설이 모두 이전하고 고객과 시장마저도 모두 미국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타이완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왕상쯔는 또 트럼프가 아무런 수고도 없이 TSMC를 흡수하면서도 CEO 웨이 저지아를 마치 샤오디, 동생 대하듯 하면서 하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상쯔는 그러면서 TSMC는 타이완 증시에서 하세해 결국 미국 증시에 상장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조야는 벌집 쑤신 것처럼 날립니다. 시사평론가 라이 유이차는 TSMC 사태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돼 타이완이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TSMC를 탈취해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았다고 분노했습니다. 타이완 대선에서 국민당 부총통 후보로 출마하셨던 방송인 짜오샤오캉은 라이칭도에게 젤렌스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타이완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다면서 대미 투자를 늘리면 기술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급히 TSMC를 접수한 것은 타이완 해협에 곧 변고가 있을 조짐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많은 부자들은 황금 이민 카드를 사서라도 나라를 떠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군은 타이완 남부 까오슝, 핑동 부근 24해리 지점에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훈련에서 언제든지 실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차이정유엔 박사는 그러나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체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물리학이며 과학 원리라고 했습니다. 차이정유는 러우전의 전운을 언급했습니다. 병력과 포탄, 보급에 의해 승부가 갈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비는 6대1이었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우전 초기부터 러시아의 압승을 예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러시아 전차가 부서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댔지만 그는 러시아의 승리를 처음부터 단정했습니다. 그는 미국 CSIS의 시뮬레이션도 언급했습니다.
CSIS가 15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기는 것은 불과 4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잠수함 전력을 죄다 투입하는 조건을 설정해도 이길 확률이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 유사시 미국은 절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10만 병력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얼마의 병력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했습니다. 그는 러우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사상자가 100만 이상, 러시아가 20만 이하로 대체로 교함대가 1대5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우전 전운을 봤을 때 타이완이나 미국이나 전쟁에 들을 미천 자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그들은 충돌을 겁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정 유엔은 중국이 이미 드론 100만 기를 보유하고 있어 한 차례 수만 기씩의 드론을 동원해 타이완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의 공군과 해군은 이틀이면 타이완의 전력을 괴멸시킬 것이라면서 양육 강습함이 타이완 근해 접근해 드론을 발진시키고 병력을 상륙시키면 승부가 결정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의 연례 군사훈련 한광도 그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유사시 트럼프는 그저 세 척의 항공모함을 타이완으로부터 500캐리 떨어진 곳에 파견한 뒤 베이징과談判을 하는 쇼를 연출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럴 경우 중국은 타이완 집권당 요인들의 신병을 미국에 인계해주고 타이완을 쉽게 접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해군력에 이어 공군력에서도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중국이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젠산우A입니다. 미국의 F-22에 해당하는 하이엔드 기종입니다. 중항공업의 선양공장 수석 전문가 왕용칭은 최근 중국 CCTV의 한 교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CCTV 카이장라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역대 국산 중국 전투기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최신형이 젠산우A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교육 프로그램은 볼만한 게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처럼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식과 함께 애국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왕용칭은 젠산우A가 미국의 F-35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공기역학적이어서 운동 성능이 우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투기는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은 진리라고 됐습니다. 젠산우A는 F-35와는 달리 쌍발 엔진입니다. 그는 젠산우A가 로우급의 젠얼링을 후방에서 지휘해 통합작전을 수행한다면서 농구로 치자면 풀백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 젠얼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두고 짝퉁이라고 조롱하지만 엄연한 스텔스기입니다. 운동 성능도 뛰어난 데다 생산 속도도 사실 미쳤습니다. 1년에 100대를 양산한다고 하니 사나흘에 한 대꼴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군 건압 능력에서 미국을 233대 1로 압도하는 것처럼 5세대 스텔스기 생산도 물량에서 미국을 크게 압도합니다. 반면 미국의 F-35는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도입 비용이 턱없이 비싸면서 고장으로 인한 사고도 잦습니다. 또 오버홀 수리를 할 경우 그 기간이 평균 180일이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F-16 경쟁 기종 젠1링의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2024년 말 F-16을 V형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젠1링C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단도 올해 젠1링C2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정말 떠오르는 스타 기업이 즐비합니다. 자동차면 BYD를 생각하는데 모바일폰 제조업체였던 샤오미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SU7 울트라란 슈퍼카를 출시했습니다. 원래 예상 가격이 81만 4,900유엔이었는데 실판매 가격을 52만 9,900유엔으로 책정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10분 만에 6,900대가 예약되더니 2시간 내 올해 판매 목표량을 채웠습니다. 전기차인 샤오미 SU7 울트라의 성능은 대단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59km,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98초였습니다. 포르쉐를 사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샤오미의 CEO 레이쥐는 겸손합니다. 앞으로 포르쉐를 따라잡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샤오미 SU7 울트라가 독일 뉴르부르크링 트랙에 올라 랩타임 6분 46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뉴르부르크링에 오른 역사상 가장 빠른 4도어 스포츠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가장 빠른 전기차라는 2023년 테슬라의 모델 S 플레이드의 기록이 7분 25초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기록은 이미 6분 45초를 기록한 니오의 2017년형 ET9에 깨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매니아들은 국산차 수준이 이 정도라는데 감격스러워합니다. BMW M3 세단보다 가속 성능과 조향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의 스포츠카 매니아들은 샤오미 SU7 울트라에 단단히 매료됐습니다. 샤오미 SU7은 판매가가 BMW M3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국차가 이제는 독일차에 대해 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중국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지만 한국 미디어들이 중국에 대해 떠드는 것들은 소위 국뽕에 취한 헛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의 질이 뛰어난 중국은 이미 모든 과학기술에서 한국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